다이어트의 접근 방법이 대부분 칼로리 제한과 운동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무작정 그냥 칼로리만 줄인다, 무작정 운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이 바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살 안 찌는 음식, 제가 정말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또 저도 늘 실천하고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장의 길이가 약 9m인데요. 특히 이제 소장과 대장이 아주 이 안에서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일단은 장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이 지방들은 몸에서 계속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방간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크론병이나 대장염이나 다양한 질병, 그리고 우리 뇌 쪽 질환인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들도 우리 몸의 이 내장 지방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이어트의 접근 방법이 두 가지 보통 집중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칼로리 제한과 운동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든 칼로리 막 계산하시잖아요. 적게 먹으려고 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거의 90% 이상 분들은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시잖아요. 바로 이 칼로리 제한과 운동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저는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 몸에 쌓였다는 것은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 지방 대사를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몸의 간 중심에 그리고 오장육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 속이 뭔가 지방이 많고 뭔가 염증이 많고 문제가 있는데 무작정 그냥 칼로리만 줄인다, 무작정 운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이 바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칼로리와 또 운동에 집중하기보다 내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을 살려서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 또 지방이 쌓여도 잘 배출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살 안 찌는 음식, 제가 정말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또 저도 늘 실천하고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과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일의 당분 때문에 더 살찌지 않느냐 하는데요, 과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과식을 많이 하게 되는 음식의 특징을 한번 보면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보면 가공된 형태, 또 탄단지 위주의 음식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에너지, 열량을 과잉으로 공급을 해주고 열량 에너지들을 태울 때에는 조효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조효소의 원료가 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대부분 결핍되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계속 과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배부르게 먹고 어느 정도 또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식욕이 딱 절제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과일인데요. 저는 이 과일 속에 다양한 성분들의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일을 설명할 때 9대 영양소로 설명을 드립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소량씩 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정 과일들은 지방이 더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단지가 있고 이것을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이 더해지면 5대 영양소,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6대 영양소라고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6대 영양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일에 또 한 85에서 90%는 수분입니다. 우리 인체는 70%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좋은 물이 바로 과일 속에 수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수분은 그냥 맹물이 아니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아주 완벽한 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염 효과와 항암 효과로 알려진 파이토케미컬,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과일에 다양한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색깔 음식에 들어있는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이게 사람에게는 항염작용과 항암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연구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미래의 그런 항암 성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배부르게 하는 바로 핵심적인 성분이 효소입니다. 과일 속에는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바로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효소는 사실 현대 영양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탄단지, 비율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효소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체는 왜 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생명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장은 계속 뛰게 하고 혈액순환은 계속 하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신장은 계속 여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힘은 바로 효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통해서 피와 살을 만들고 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효소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탄단지의 비율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내 몸이 효소를 잘 가지고 있느냐, 잘 보유하고 잘 사용하는가, 이것에 건강과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 비밀이 담겨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분 때문에 살찌지 않아요? 이런 질문 또 하시는데요. 제가 과일의 당과 쌀밥의 당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g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은 적게는 수박 정도는 5g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과는 한 11g 정도. 그래서 100g 정도의 과일을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당분은 많이 잡아도 10g을 좀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포도도 생각보다 당분이 많지 않아요. 많아야 15g 미만입니다. 쌀밥 100g을 드시면 당분이 60g 정도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이 과일 500g 이상, 어떤 과일은 1kg 정도 먹어야 밥 한 공기를 먹는 당분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과일로 살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은 1kg, 어떤 분은 2kg까지 드시는데 몸무게가 뭐 15kg 이상 다이어트가 잘 되시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도 굉장히 나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당뇨인 분들도 당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과일의 당분은 절대 살이 찌게 하거나 당뇨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흰 쌀밥에 비해서 너무너무 더 안전한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쉽게 쌓이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지방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과하게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이것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은 아주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은 어떻게든 좀 멀리 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식과 과음도 마찬가지예요. 과식하게 되면 다들 경험해 보셨듯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장기가 굉장히 고생합니다. 만약 과식을 했다라면 다음 날은 좀 약간 단식을 하시거나 수분 또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도 역시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음주하는 습관도 줄여가시면 지방이 몸에서 잘 쌓이지 않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신경 써야 되는 다이어트 음식은 가공된 음식입니다. 가공식품들은 저는 진짜 음식이 아니라 가짜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탄수화물 몇 그램 넣으면 몇 칼로리, 지방 몇 그램 들어가면 몇 칼로리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당연히 가공된 음식으로 탄단지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적게 먹으면 또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의 산물입니다. 자연의 산물은 굳이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인체에서 우리 몸이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칼로리를 할지라도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가공식품에는 너무나 많은 첨가물 때문에 인체는 또 해독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간에서는 첨가물을 절대 영양소로 인식하지 않죠. 없어야 되는 물질이 또 들어오게 되면 간이라는 기관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하는 과정에서 지치게 되겠죠. 만약에 자연식으로 뭐 과일 위주의, 채소 위주의, 견과류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성분들은 간에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들은 다 사용하게 돼요.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성 가공식품 저칼로리를 할지라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면 간 기능에 무리를 계속 주기 때문에 지방을 빼고 싶은 게 우리 목표잖아요. 간이 제대로 지방 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로리를 무시하시고 자연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습관, 이것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설탕이 이제 칼로리가 많고 살이 찌게 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가 많이 개발이 됐죠. 인공 감미료는 말 그대로 천연이 아니고 인공 성분입니다.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메틸 에스테르 성분이 중간에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단맛을 내는, 설탕보다도 약 2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가공한 겁니다. 우리 인체는 가공된 첨가물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 가공된 제로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를 망가뜨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식욕을 더 촉진시키기도 하고 식욕을 억제시키기도 하는 작용들을 보내는데요. 안 그래도 몸에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화학약품이 들어오면서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는 거예요. 글루탐산, MSG 같은 경우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적정량은 크게 문제가 없다. 단기간적으로
해도 짧은 시간 관찰했을 때는 대부분 문제 없다라는 안전 섭취량 기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MSG를 먹었을 때 뇌는 지속적으로 뇌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식욕중추, 비만중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기적인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분들은 사실상 아직 많은 실험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 인체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소화된 곳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만 싹 내보는 것, 저는 이것을 완전한 소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화 불량이 되면 독소가 발생이 돼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또 잘못된 식사 배합으로 인해서 소화 불량이 되면 찌꺼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찌꺼기는 몸에서 우리가 썩은 고기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 몸도 소화 불량된 음식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간과 신장이 굉장히 해독작용을 많이 하겠죠. 또 장에도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도 바로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장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가지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영양소는 다 흡수하고 찌꺼기는 다 내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또 미래 신약에 있어서도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는 이렇게 작은 거죠. 바이옴은 생태계, 장내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를 뜻합니다. 인체는 결코 혼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38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고요. 소화기관에도 특히 장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나쁜 음식들,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유해균은 한마디로 또 비만을 일으키는 비만세균이라고도 해요. 비만세균도 같이 있습니다. 정상 쥐에, 비만한 쥐에 그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분변을 이식했을 때 정상 쥐가 뚱뚱해지는 여러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좋은 음식들, 유익균을 늘리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건강한 균이 늘어난 환경을 만들면 또 살이 빠지는, 날씬해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장내 환경도 유익균이 많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운동은 과한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랜 시간을 운동해도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체력이 좋기 때문에 과하게 운동하고 또 빠르게 살을 빼는 것이 잘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몸으로 바뀝니다. 특히 염증이 많은 몸은 과하게 운동을 할수록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돼요. 이럴 경우 오히려 운동이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몸이 더 망가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운동을 해도 괜찮겠지만 염증이 있는 분, 몸이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은 절대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체는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원리인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먼저 오장육부의 건강,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또 대사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체력에 맞는 걷기, 산책, 좀 달리기, 그다음에 스트레칭, 나에게 맞게 즐겁게 하는 운동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하면서 괴로우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운동을 좀 즐겁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워낙 당분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암, 심혈관 질환, 비만 이런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면서 지방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재조명하게 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의 핵심은 케톤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이에요. 케톤은 지방이 대사돼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인체는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당을 사용하는 엔진, 그리고 지방의 대사산물인 케톤
케톤을 사용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인체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인류사를 보면 항상 사시사철 과일만은 먹기 어려웠겠죠. 이 키토제닉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채소로 하고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태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체는 자연히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지방만 100% 먹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70에서 한 80% 먹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한 5에서 10% 정도는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키토제닉을 고기 많이 먹는 다이어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를 물론 드십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때 단백질 옆에 지방이 같이 있잖아요. 목적은 이 지방을 태우기 위한 건데 단백질은 절대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버터를 먹기도 하고 고기에 있는 이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기도 하는데 제가 제 몸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키토제닉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먹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브레인 포그 현상, 머리가 막 멍해지고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런 현상들이 실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를 교정을 했는데 아침에는 일단 저는 과일입니다. 저당도 과일을 드시면 키토제닉에서 추천하는 탄수화물 5에서 10g 정도, 5에서 1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의 질서에 맞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고기에 있는 지방보다는 어떻게 하면 식물성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견과류로 해보게 됐습니다. 견과류가 거의 뭐 50% 이상이 다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100에서 한 120g 먹고 일주일 정도를 실천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지방이 좀 분해되는 느낌이 드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뭐 방탄커피의 창시자로 알려진 데이브 아스프리도 이 키토제닉을 굉장히 사랑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먹어도 우리는 좋고요. 지방을 통해서도 다이어트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것보다 우리 몸이 포도당 엔진과 지방 엔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내 몸에서 적절하게 하는 방법. 대신 가공된 음식으로 지나친 육식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자연의 질서에 맞는 식물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